자, 권 대변인. 네. 오늘 두 분 만나면 네. 합의문 나옵니까? 저도 알고 싶은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그 두 분이 네. 만나는데 일단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만남이 예. 오늘 정광석화로 진행이 예. 만나신 다음에 예. 결론이 예. 강렬하고 명확하고 빨리 날수록 그 효과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만약에 만나고 나서 네. 또 뭐 김 빠지거나 지지부진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거나 네. 이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두 분한테도 위험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뭐 언제까지 하자라든가 한 가지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뭐 약주도 좀 곁들이실라나요? 6시면 저녁 식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뭐 네. 저녁 식사라는 말은 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담화 그러니까 서로의 대담 정도로 밥 보셔야 될 것 먹으면서 하면 좀 아무래도 뭐 부산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약간 네. 오히려 또 집중이 흐려지는 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좀 오히려 지금 낫고요. 식사 없이 하는 게 네. 낫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배석자는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오히려 두 분이 그러니까 홀로 각자가 홀연히 두 분 다 홀로 가가지고 그게 결단 내리기. 네, 결단 내리기 원래 주변에 옆에서 예. 자꾸 얘기하면은 네. 이게 주춤주춤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본인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예. 그 자리에서 귀담아 경청하고 스스로가 네. 그리고 상대방 경청하고 예. 거기에서 그 자신이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네. 결정 내리는 게 제일 낫죠.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이제 두 분이 오늘 저녁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까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이렇게 단회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명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는 명분이라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시기. 흔히 얘기하기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치는 이번 일요일 11일 이전에 하느냐 투표용지에 인쇄에 들어가는 5월 25일 이전에 하느냐. 그다음에 방법은 여론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단판으로 하느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이냐. 가상 양자 대결이냐 가상 삼자 대결이냐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또 어떻게 넣을 것이냐 등등 얘기할 게 꽤 됩니다. 네 번째는 단일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사실은 외부에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일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 양쪽 캠프의 사람들을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조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의 조직과는 또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역할 분담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를 하되 단일화에서 양보한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뛰자. 그 대신 역할 분담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권동욱 대변인님. 명분은 뭡니까? 두 분이. 명분은 개헌이죠. 그러니까 반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반명은 선거에서 구도죠. 그러면, 상대를 염두에 두고 예. 대응하는 어떤 세력의 그런 어떤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게 반명이고 네. 명분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개헌이 맞고 그런데 개헌도 네. 매우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죠. 김문수 후보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헌의 그림하고 한덕수 후보가 그리고 있는 개헌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면 그건 또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이 구체적 논의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을 하거든요. 어떤 방향성 예를 들면? 일단 분권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 87년 체제 예. 대통령 그 권한이 집중됐다고 원래 비판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생겨난 필요성이 국회의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몰렸을 때 이 네. 입법권이나 그다음에 국회의 권력이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민주당이 다 보여줬죠. 지난 3년 동안 아니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봐왔어요. 그렇죠. 네. 이미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뭐 입법권이란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데 네.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졌어요. 완전.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견제받지 않는 곳이 또 하나 있구나. 네. 이게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지금 심각하다. 음. 그런 거에 대한 이 국민들 인식이 높아졌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있을 거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크게 보면 우리 생활과 직결된 거 중에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예전하고 완전히 뒤바뀌는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로 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AI는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그게 우리 사회의 내 생활에 어떻게 그리고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네. 지금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바뀌고 네. 경쟁 패권은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고 거기서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네. 아예 이제 논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일자리 문제도 파생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에 관한 비전도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경제 부분도 좀 당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가 공감을 할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논의는 이제 개헌을 진행하면서 끌어담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범위까지 담고 그리고 지금 개헌도 너무 늦어지면은 사실은 동력이 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점을 정하고 여기까지 담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담고 거기서 결론 내려서 개헌시키자. 이것까지는 제가 보기에 동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개헌과 관련해서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후보는 개헌과 동시에 물러나겠다. 임기 단축이란 네 글자를 앞에다 붙여놓은 개헌이고 네. 김은수 후보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죠? 그 차이는 이제 후보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받는 거죠. 아, 개헌이라는 담론을 던지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거기는 공통점. 그렇죠. 공통점인데 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나는 3년 안에 정리하고 그게 가장 시급하니까 네.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하고 내려오겠다. 네. 그거 또 한 분은 그거는 개헌 나 중요한데 5년의 그 안정성, 정국 안정도 난 중요하다. 네. 이거 이제 서로 내놓고 그건 선택받는 거니까요. 아, 네. 근데 개헌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들을 서로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임기 단축 문제를 두 분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을 굳이 것이다. 합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단일화의 시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도 원칙적으로는 단일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제 전개하고 있는 저희 대화인데요. 그러면 11일 설이 있고 아니 11월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안이 있고 25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다는 안이 있어요. 물론 11일은 한덕수 후보 쪽 얘기, 25일은 김문수 후보 쪽 얘기입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두 분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11일로 빨리 서두르는 게 맞아요. 예. 왜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지금의 선거가 예전하고 다른 게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압축적으로 진행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극적 타결한다. 그거는 6개월 이렇게 끌고 갈 때 얘기예요. 그게 좀 이렇게 극장골 넣는 것 같고 좀 드라마틱해 네. 보이는 측면이 네. 있잖아요. 서로 주자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네. 레이스를 쫙 펼치다가 네. 마지막에 극적으로 하는 거. 그때는 아, 다져지는 게 또 있죠. 네. 각자.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판이 아니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지형에서 저희가 싸우고 있어요. 아,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이재명하고 비교했을 그렇죠. 때. 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단 불리한 지형이죠. 네. 탄핵도 당했고 또 계엄이라는 걸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걱정도 끼쳐들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걸로 봐서는 이건 진짜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보인다. 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적인 걸 지금 잡고 있고 있는데 네.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불리한 지형에서는 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바람도 불 때 쫙 네. 타고 올라가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배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를 단일화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죠. 네. 지금 경선을 만약에 25일 뭐 이때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네. 당내 경선 생각을 해보세요. 당내 경선의 이슈로 네.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여론의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부터 25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6월 3일까지라고 치면은 이 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적하는 후보가 나와서 거기를 상대로 싸워야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11일에 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당위론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제 모든 여론조사 지표에서 한덕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령 단일화하는 그 방법으로서 여론조사를 동원할 경우에 그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 자리 내놓으세요 라고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11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할 때 보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그 나중에 선택을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중도층 여론조사에도 표심을 받았던 이유가 네.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TV 토론회 할 때에도 즉시 단일화하겠다. 내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한덕수 총리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일화 약속 때문에 표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분석은 추측이신 거지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데이터를 네. 끄집어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과정을 그 경선 과정을 쭉 봤는데 네. 좀 분명히 그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제가 뭐, 합니다만. 뭐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지만 네.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그 약속을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이걸 약속한 거를 저는 이제 이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거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예를 들면은 저쪽에다가 주라는 거 아니야? 네. 그거는 좀 다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유불리를 단일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유불리를 따질 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원들이 미리 물어본 거예요. 이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후보들한테. 네. 당 지도부건 어디건. 네. 그냥 그분들이 그 여론을 읽었어요. 왜 여론은 계속 나오니까. 네. 근데 여론 읽고 제일 먼저 제 기억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었어요. 하긴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온도차가 좀 생기긴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한 거는 그걸 읽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인가요? 중앙일보 여론조사 갤럽하고 보니까 예. 당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원 쪽에서 그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 후보 적합도인가요? 네, 근데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그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있었는데 전체도 굉장히 이제 해야 된다가 우세했고 당원 쪽이 85%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없고 그거를 못 읽을 리가 없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반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넘기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본질을 좀 떠난 얘기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뭐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물 건너 산 건너 절벽까지 기어 올라와서 대통령 후보라는 깃발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한덕수 후보가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더니 깃발을 탁 뺏어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억울함이 사실은 있거든요. 심정적으로.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결단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반대급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심정은 이해가 가요.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네. 있다고 보는데 사실 초반에 국민의힘이 경선 초반부터 보면은 예.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경선 과정에서 계속 끌어온 거예요. 위로 계속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경선이 그 최종 후보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흐름이 좋다고 봤었고 그 와중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초반을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 정도 감수하고 전 나왔을 거라고 보고 아하. 그게 맞는 거죠. 그거 감수 안 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보는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예상하고 오는 판이었으면은 그 중간에 최대한 자기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네. 경선 비용 내놔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좀 읽어봤는데요. 예. 일단 조금 좀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좀 씁쓸한 게 하나는 그 거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뭐 공작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네. 경선이 시나리오대로 예. 누가 짜서 되지 않아요. 절대. 그 계속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기고 네. 또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나 관심도 그다음에 이슈의 그런 선택들도 다 틀려집니다. 네. 그거를 짜서 온다라는 그거는 조금 과한 말씀이죠. 근데 그런 전제부터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을 그러니까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당을 떠나셨는데 만약에 떠나시면 이제 원로 그룹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의 원로 그룹들은 당에 조금이나마 본인이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네. 당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 돌 던지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저는 조금 아팠다. 왜 그러셨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경선에 처음에 이름을 올렸던 11명 중에 네. 사실은 정치적인 경력으로 보면 제일 어른인 셈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어른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남기니까 네. 예, 그 뉴스가 오늘 됐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판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가 복잡해요. 뭐 콘클라베 방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단판이라는 게 이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정을 하려면 주변에 계속 뭔가 이런저런 얘기지 들려와요. 사실상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타진하고 또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는 방식이고 네. 또 지금처럼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일단 선출이 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단판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네. 반대로 이렇게 한다든가 예. 이건 서로한테 요구를 하는 거 이런 건데 예. 그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것들을 그 참여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높이려면은 이제 당원들, 국민들 참여를 끌어내는 게 맞죠. 그리고 결론 가지고 하면은 사실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일 깔끔하고 조금 속도 측면에서도 좀 유효성이 높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 뭐 2군데 혹은 3군데에다가 가상 3자 대결 구도로 물어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령 이재명, 이준석을 구둔자로 놓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김문수냐 한덕수냐를 번갈아 넣어서 어떤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까? 방식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구도 일단 몇 명을 넣느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쟁력을 물어보느냐, 뭐 아니면 적합도를 물어보느냐,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뉘앙스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질문을 놓고 양쪽이 다툴 수도 있겠군요. 있죠. 네.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 경선룰 관련돼서는 네. 흥결 있는 내용만 아니라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다가 좀 맡기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까?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사실 거기서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단일화 방식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예.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잘 아시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이름을 하겠다. 이름을 하겠고 큰 틀에서 음. 일단은 결정을 내려서 단일화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예. 추측해 봅니다. 시간은 안 모자랄까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할 경우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제 목, 금, 토, 일 나흘이 남아 있게 되는 셈인데 TV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러기에 말이죠. 지금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네. 결론만 잘 나면. 네. 그러면 이제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네. 나흘이 남는 거죠. 나흘이 남죠. 예. 나흘이면은 충분합니다. 토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원래는 예정을 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고 당에서도 준비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토론회 열고 그다음에 바로 여론조사 돌리고 결과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이게 지금 공고를 내놓은 것도 공고를 내놓은 거. 이 대통령 후보자 예. 이거 결정 내릴 때 전당대회 추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비로 이제 근데 이게 5일 전인가 이렇게 공고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예비적 부분들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이 그 부분의 단일화에 대해서 결론만 내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 충분히.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캠프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권영세, 권성동 당 지도부 못 믿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특히 어제 그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결국은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당 지도부가 하는 여론조사 난 못 믿겠어. 여론조사도 우리 손으로 할 테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경선은 그러면 어떻게? 아, 또 그렇네요. 네. 지금 경선이 다 지도부의 이름에서 지도부가 네. 공정하게 관리해서 왔는데 네. 그리고 지도부가 그렇게 공정해온 그 경선을 여기에서 갑자기 뭘 어떤 근데 김문수 후보 입에서 네. 당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건 좀 감정적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네. 좀 기본적으로 심지가 좀 굳으시고 네. 또 본인의 약속도 지키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쭉 봐왔던 분도 그렇고 예. 주변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워딩들은 기존의 김문수 후보답지 않은 워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좀 가늠하기는 힘든데 조금 다른 결이 다르다. 근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불식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도 좀 있고요. 네. 네, 이제 저희같이 속된 부분까지도 궁금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물론 뭐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거의 뭐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돈, 사람, 조직이 있고 한덕수 후보 쪽에도 돈, 사람, 조직이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당 차원에서 뭔가 준비가 다 돼 있고 지금 말하자면 잔치상이 세 군데 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 상을 하나로 좁힐 때는 상을 차리는 사람도 줄여야 될 거고 그 메뉴도 줄여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네. 다 끌어안죠. 보통 최종 그렇습니다. 후보가 네, 최종 후보가 다 끌어안죠. 뭐 여기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메머드급 선대위가 구성이 되죠. 네. 네, 보통.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뭐 잡음이 나고 뭐 그것 때문에 단일화 이후에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전해 줍니까? 비용이라는 게 어떤 비용? 그동안에 들어간 돈, 뭐 사무실을 얻는 데 들어간 돈, 그다음에 사람을 운용하는 데 들어간 돈
그거는 아니 후보들한테 홍준표 후보도 돈 내놓으라 하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갑자기 상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 네.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억지스러운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참여할 때 이미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감수한 뜻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네. 안 되면은 돈 내놓으세요. 이거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보고 저도 그 부분에서 네.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합하니까 한 50억쯤 된다고 그런 말씀까지 적어놓으셨더군요. 아니 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뭐 1인당 다 계산을 하셨어요. 2억이 넘는 돈인데 그게 이제 11명이고 또 부수 비용까지 다 합해서 아무튼 최종 결론이 그 경선 후보들에게 50억쯤 네. 당이 변상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결론이셨어요. 조금 뭐 제가 보기엔 하여간 말이 좀 이거 뭐 어떻게 네. 적절하게 네. 그러니까 뭐 논의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당의 어른이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큰 속된 내용까지 짚어주시니까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는 두 분이 대승적 결단으로 단일화를 이룰 때 양보를 하게 되는 한 분은 그냥 집으로 가 고향 앞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선거를 완주를 하고 더더군다나 선거 이후에 승리했을 경우에 출범하는 정권에서 또 역할을 나누어 갖는 뭐 그런 역할 분담을 김문수와 한덕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김문수는 국가 정체성 부분을 이제 역할을 맡고 한덕수는 국가 운영의 그 경험이 많이 있으니 그쪽 역할을 맡고 하는 식으로 그런 오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네.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오긴 힘들 거예요. 아, 예. 이제 지금 그거는 왜냐하면 누가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누가 되든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서로에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거국 내각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여야는 거국 내각이 아니잖아요. 여야가 함께야 거국 내각 아닌가요? 여야도 거국 내각인데 네. 기본적으로 야까지 끌어왔는데 예. 여에 같이 최종 후보로서 단판을 지은 분을 그냥 둔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 이긴 분이 진 분한테 그런 얘기를 약속을 할 수 있겠죠. 또 국민들한테 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겠죠. 지금 나오기에는 좀 너무 이르죠. 만약에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겁니까? 입당을 하시겠죠. 11일 이전에. 그렇죠. 그건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입당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요. 이를테면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중앙선관위에 가서 기호 2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덕수 후보가 이른바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됩니까? 당무 우선권은 가지죠. 정말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이분이 전권을 갖는다 이런 느낌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선대위 구성권. 네. 네. 그 당무 우선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당무 우선권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네. 당의 기존의 지도부와 네. 협의해서 쭉 보통 이제 후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됐다. 네. 근데 그분이 바깥에 있었던 분이다. 네. 입당했잖아요. 예. 입당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당 절차를 해서 받아들였으면은
이 안에 국민의힘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무 우선권을 디테일하게 이제 행사하시기에는 당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디테일하게 행사를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네. 많은 부분을 일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을 예. 거예요. 그 스탠스로 가실 거예요. 사무총장 인사는 안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인사에 지금 머리를 쓰고 할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당장 일정 짜고 그다음에 토론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국민들 만나러 가시고 그거에 초점을 두시지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후보가 되자마자 네. 그 당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교체 인사를 했다가 네. 그것이 원위치되기는 했습니다만 한 며칠 동안 논란이 또 됐잖아요. 네네. 한덕수 후보는 아마 그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네. 그런 최종 후보가 된다면. 네네. 네. 그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일각에서 이런 쑥덕거림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12월 4일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를 한덕수 대행이 주재할 때 김문수 노동장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소문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민주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 총리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들이 고개를 숙였으나 김문수 장관만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총리를 좀 불편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 뭐 이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 어떤 불편한 감정적 앙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호사가들의 얘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왜냐하면 네. 일단 두 분의 성향하고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습니까? 네. 네. 김문수 장관님도 그렇고 예. 한덕수 총리님도 그렇고 예. 그런 인사했네 안 했네 가지고 좀 다시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는 저는 그런 그 비슷한 얘기는 일도 못 들어봤어요. 두 분들이 스케일이 그렇게 작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치 예를 들면요. 네. 정치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뭐 좀 삐칠 수도 있고 감정 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걸로 상하는 경우는 저 못 봤어요. 그거는 네. 예전에 네. 뭐 공천 문제 때문에 안 땡땡 후보님하고 이 땡땡 후보님은 두고두고 그것이 감정적 앙금이다 해서 오랫동안 구설에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천은 그게 말이 돼요. 공천은 말이 공천은 말이 돼요. 네. 이 목숨 걸고 하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정치판에서 왼수되면은 다시 안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천이 제일 네. 부딪히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자기 소신껏 인사하고 말고의 문제인 건데. 정치판의 어른들도 더 꼬장꼬장한 부분을 보일 때도 있던데요. 지금 일단 두 분의 스케일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님도 그렇고 예. 일단 한덕수 총님이 총리셨잖아요. 예. 수평적 사고를 많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하고도 격의 없이 소통하시고 네. 굉장히 많이 청취하시고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장관이 다 인사하는데 본인만 앉아서 있었어?라고 그렇게 쳐다볼 분은 아니고 김문수 장관님도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꿋꿋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고 그걸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두 분이 앙금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아마 진작에 나왔을 겁니다.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좀 상상력이 좀 많이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일각에서 또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의 그 쑥덕거림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발톱을 숨겼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5월 3일 날 지난번 전당대회 전까지는 단일화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5월 3일 날 이후부터 발언이 변화였다는 그 사실을 놓고 단일화에 대해서 별 뜻이 없어. 나는 끝까지 국민의힘의 유일 후보로 완주할 거야라는 속마음을 그 발톱을 5월 3일까지는 감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단일화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네.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발톱을 감췄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시고 예. 쭉 그대로 가실 경우에 발톱을 감췄다.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예. 발톱을 그럼 감췄다라는 표현은 네.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데 예. 단일화하는 척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발톱을 감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분 스타일이 예. 난 진정성 있게 말씀하셨다고 보고 토론회 제가 이 TV 중계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그냥 그대로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냥 투박하시고 네. 또 꾸밈이 없으시고 예.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스타일. 마음속에 없는 얘기할 때는 좀 머뭇거리시고 아, 예. 가끔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런 속마음하고 스타일은 다른 대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좀 머뭇거리더라. 머뭇거리셔요. 근데 이분이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네.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발톱을 감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정치인들은 속마음에 없는 얘기도 좀 태연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게 할 줄 알아야죠. 예.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네. 가끔 필요한데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쪽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에 계시니까 그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당무 우선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 74조에 있는 당무 우선권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작심을 하시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네. 없던 일이라.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을 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통령 후보가 네. 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면 네. 이분들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기존의 당무도 그대로 체계는 있습니다만 네. 그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게 이분의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확한 강제 규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가 있지는 않아요. 존중을 하려면 그분이 원하는 바를 따라줘야 되는 게 존중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존중은 하지만 말은 안 듣겠어 이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네.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은 뭐냐면 예.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지도부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네. 그 약속을 믿어서 표를 줘서 후보로 선출된 거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생긴 거죠. 그럼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 약속을 책임을 그러니까 당원한테 한 얘기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서 당무 우선권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으신 거죠. 김문수 후보 측의 얘기로는 그래 내가 단일화 한다 했으니 할게. 그러나 11일 이전에 하라고 나를 압박하지 마. 11일 이전에 할지 5월 18일에 할지 5월 24일에 할지는 당 후보인 내가 할 텐데 왜 자꾸 나를 압박하는 거야. 나의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지 마. 만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구차해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네. 이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또 바로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단일화를 바로 진행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시간이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즉시 한다라고 동그라미 드셨고 거기에 설명까지 붙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한 마당에 뭐 이제 일자는 내가 알아서 이거는 좀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구차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네 뭐죠? 김문측 전국위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 보세요. 지금 저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오늘 저녁 6시 만남을 가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후보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측으로 캠프에서 낸 것이다. 캠프에서 낸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네. 판단하기 어려운데 좀 안 좋은 소식은 분명하고 저걸 네. 이제 당에서 어떻게 앞으로 악귀를 짓는 것과는 별개로 네. 저걸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의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의힘이 네. 지금 후보를 냈는데 예. 지금 후보가 한덕수 후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간다. 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 그건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냥 수치로 지표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단일화를 가지고 네. 지금 만약 이런 식의 네. 이제 당내 균열과 갈등을 계속 보여주면서 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예를 들면은 나중에 네. 25일 날 단일화가 된들 그거를 지금 수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거의 명확하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길을 보면은 길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에서 이런 장가지들은 쳐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큰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장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못 쳐내고 오히려 키우고 있는 꼴이죠. 네. 저런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 때 후보끼리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앞단에 서서 저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저녁 굉장히 6시 만남을 직전에 저런 소식이 들려오는 건 우리가 뭐 소금 뿌린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고 저런 신청을 저희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가처분 신청이라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한덕수 후보의 심정은 또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로서 당 우선권을 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느냐 여부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그랬어요. 김문수 당 후보 당신 비대위 해체권 있어. 그 얘기를 또 SNS에 올리셨고 그거에 김문수 후보가 또 공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기자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이 또 나왔으니 참 오늘 저녁 6시 저 소식을 듣기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결단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러다가 또 결단이 나오면 더 드라마틱해지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여론을 보면은 제가 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격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두 층이 있습니다. 중도층이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있어요. 네.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거는 이제 반 이재명 관련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투표장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보수층인데 네. 이 보수층의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 굉장히 낙담해 있어요. 아, 예. 제가 여러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통해서 네.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게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안 나오고 있지만 네. 그분들이 봤을 때 그런 수치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얘기 뭐냐면 투표장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고. 이른바 결집 효과라고 그렇죠. 하나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가세해서 키워 나갔을 때 중도층도 끌어들이는 거죠. 다시 그렇습니다. 말해서 네. 지금은 이제 원심력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네.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 바깥에 유권자들이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네. 잡아 당기는 힘이 커져야죠. 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런 조치들은 반대인 거죠. 네. 저거는 진흙탕 싸움으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세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6시는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권 대변인께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심란해 계실 수도 있는 우리 애청자들께 한마디 좀 희망적인 얘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계엄이 있었고 이제 탄핵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왔는데 쭉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네. 사실 굉장히 지금보다 더 주저앉아 있었을 상황인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비하면 그러니까 더 주저앉아 있을 상황인데 굉장히 뭔가 이게 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음을 그럼 탄핵은 결정이 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대선밖에 없죠. 그 대선에 대해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봐요. 다만 저희 정치권이 그 희망에 조금 더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좀 요 며칠 좀 불편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극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의라는 게 있고 또 그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계세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고 국민들 앞에 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동욱 대변인은 원래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드디어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전국위원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대해서 개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군요. 그러면은 아마 법원은 이제 내일 전국위원회가 내일부터 가동이 될 텐데 그걸 언제 또 그 가처분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또 결정을 내려주나요? 시간이 뭐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아침 뭐 이렇게밖에 없을 텐데 또 그런 점들도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인데 이 보수 진영 정치권은 내부 싸움에는 귀신들이고 외부 싸움에는 등신이다. 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더 넓게 가져가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서로 진흙탕 싸움 벌일 때에는 최고 금메달 선수인데 그 국제 무대에 나가서 싸울 때는 또 꼴찌를 면치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와 토끼 경주의 그 우화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른 박질 경주를 하면은 그거는 뭐 보나만 하죠. 토끼가 한 10배쯤 아니 한 100배쯤 빠른 속도로 달려서 결승점에 골이 날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끼입니다. 그 토끼는 이미 그 다름질박 그 경주 솜씨가 뭐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월등하다고 이미 다 나와 있고 심지어 그쪽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미 출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출발선을 이미 떠났습니다. 토끼는 벌써 떠났습니다. 출발선에서 토끼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쪽은 2마리가 있는데 어떤 거북이가 뛰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우화의 끝은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